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대단원 첫 번째 물질의 규칙성 중 중단원 두 번째 자연의 구성 물질을 담당하게 된 1학년 7반 담임선생님 정용훈입니다. 저번 주 수업 내용은 어땠나요? 선생님도 처음이라 많이 부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활하고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러한 피드백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손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2차 시 내용으로 함께 우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는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산소랑 규소로 이루어진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은요, 먼저 지각, 대기, 해양, 생명체, 우주 속에서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의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지각, 해양, 생명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은 뭐였죠?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산소였죠. 그리고 대기에서는 가장 많은 물질이 뭐였죠? 파란색으로 쓸게, 이거는. 그렇지, 질소였지. 그 다음에 우주에서는 가장 많은 물질이 뭐였죠? 그렇죠.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애들이 1번이라고 선생님이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조금 더 암기가 가능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두 번째 많은 물질까지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두 번째 많은 물질 지각 같은 경우는 뭐였어? 그렇지. 오늘 배울 규소라고 해서 이렇게 2번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해양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많은 게, 그렇죠, 수소였죠. 생명체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많은 게 우리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지방을 이루는 주요 원소인 탄소,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기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였지? 그렇지, 대기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였죠. 우주에서는, 선생님 우주 이거 잘못 표시했네.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우주에서 첫 번째로 많은 게 수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그렇지, 헬륨이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렇게 복습하고, 이제 이번 시간 배울 내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 같은 경우는 산소랑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산소랑 규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규산염 광물입니다. 여기서 규자는 규소의 규자고 산자는 산소의 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 정의부터 살펴보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이 존재하는 산소랑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규소로 이루어진 금속으로 이루어진 광물로서 화학식으로는 SiO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SI는 뭐냐면 규소를 원소기호로 쓴 거고요. O는 산소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작은 숫자로 쓴 4는 뭐예요? 이거 2학년 때 화학원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화학 결합에 참여한 원자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SiO4라는 규산염 광물은 규소 1개랑 산소 4개가 결합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를 아래로 내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방금 살펴봤던 SiO4로서 규소 1개랑 산소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모양은 정사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 지금은 일단 암기를 해주시고, 이 내용은 2학년 화학원에 가면 이제 분자의 구조라는 부분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충분히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를 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단계로 배워가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암기했던 게 이렇게 내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이 암기를 처음에 하라는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5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구조부터 이름을 쓰고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볼게요. 첫 번째는 독립된 구조라고 합니다. 일단 이름부터 쭉 쓰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는 사슬이 하나다 해서 단사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사슬이 이렇게 2개가 합쳐져 있다고 할 수 있겠지. 2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사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복사슬이라고도 합니다. 복사슬.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구조로 생겼어? 뭔가 판처럼 생겼지. 그래서 판상 구조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 네 번째는 어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복잡하다 해서 망상 구조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정사면체의 구조는 지금 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규소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산소가 이 정사면체의 꼭지점 부분에 위치한 모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규산염 사면체가 독립된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마그네슘이나 철과 같은 양이온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독립적이라는 특징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마그네슘이랑 철과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규산염 광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이제 화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원래 화학이라는 과목은 이렇게 지구과학에도 조금씩 걸쳐져 있고 물리에도 조금씩 걸쳐져 있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으면서 그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대로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일단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친 부분만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이 정사면체로 이루어진 구조를 자세하게 화학적으로 그려보면 규소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산소가 각각 꼭지점에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사면체가 아니라 뭐 이상한 모양인데요. 이게 선생님이 지금 평면에 그려서 그렇지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사면체의 구조로 여러분 나중에 계약하고 실제 모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하면 끝이냐? 끝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에 그러냐면 각각 산소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전자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다른 애들과 결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이온들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들이 붙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전자가 왜 다양한 물질과 결합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전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독립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얘들이 다른 애들과 결합을 하지 않고 이 주변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결합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과 산소가 결합을 하지 않고 독립된 구조로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구조로 돼 있는 돌의 예시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요. 독립된 구조로 이루어진 예시로는 감람석이 있습니다. 즉 독립된 구조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이온과 결합을 하고 있고 그 예시로는 감람석이 있다는 것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한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뒤에서 우리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면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에 산소랑 결합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암기해야 돼. 왜 산소가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렇지. 왼쪽에서 봤듯이 전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사슬 구조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선생님 화학적으로 한번 또 그려보면 이렇게 각각 산소들이 삼연체의 꼭지점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여기 전자가 많은 산소가 옆에 있는 규소한테 이렇게 또 주면서 그리고 또 다른 정사면체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규산염 광물에 규소한테 이렇게 전자를 주면서 서로 이음새로 결합을 하는 단사슬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해서 단일 사슬의 모양을 한 결합을 단사슬 구조라고 하고 단사슬 구조의 예시로는 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들 단사슬 구조는 산소가 양쪽에 규소랑 결합을 하면서 공유해서 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그 예시로는 휘석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사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단사슬의 두 개의 구조가 서로 엇갈려서 이중사슬의 모양을 갖는 걸로 얘들이 이제 응용해서 우리 살펴보자. 산소 몇 개 결합하고 있어 하나당? 여기 가운데 있는 애 하나 볼게. 그렇지. 하나, 둘, 세 개. 세 개씩 결합을 하고 있지. 오른쪽 궤도 하나 살펴볼게. 하나, 둘, 세 개. 그렇지. 산소가 세 개씩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모양의 사슬 모양으로서 그 예시로는 각섬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겨야 될 것들. 산소 3개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사슬 모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섬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판상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상구조는 말 그대로 판처럼 생겼고 얘들도 보니까 산소가 몇 개 결합하고 있어. 그림에서 하나, 둘, 셋. 뭐 가운데 있는 애 살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얘도 똑같이 산소가 3개씩 결합을 하고 있네. 공유. 근데 이제 3개씩 결합한 것 중에서 단사슬 구조가 2개 이중으로 엇갈려 있으면 복사슬 구조인 거고 이게 판처럼 이루어져 있으면 판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3개와 공유 결합을 해서 얇은 판 모양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판상 구조라고 하고요. 판상 구조로 예시로는 흑운모라는 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겨야 될 것들 산소 3개 결합하고 있으며 산소가 3개 참여하고 있으며 판 모양이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흑운모라는 돌이 있다. 라고 해서 흑운모라는 돌을 깨트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층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판으로 쩍쩍 갈라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망상구조. 망상구조 같은 경우는 산소가 모두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 산소가 모두 결합에 참여하려면 규산염 광물에서 산소 몇 개가 참여할까요? 그렇지. 4개가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 4개가 모두 공유 결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망상 구조 같은 경우는 3차원으로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는 석영이라는 돌이 있고요. 장석이라는 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도 망상구조에서 중요한 것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 산소가 4개 결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3차원으로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돌로는 석영과 장석이 있다는 거. 지금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입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애는 뭐밖에 없어? 그렇지. 망상구조밖에 없지. 망상구조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독립된 거 한 줄, 두 줄, 그 다음 평면, 다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입체는 석영이랑 장석만 이루어져 있는 망상구조다. 이거 꼭 중요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규산염 광물의 결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염 광물의 결합, 어떤 걸 띠고 있는 규산염 사면체가 양이온과 결합을 했어. 아까 독립된 구조 살펴보면 그렇지. 음전하를 띠고 있는 뭐였어? 그렇지. 산소였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가 규산염 사면체가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어떤 걸 공유를 했어? 산소가 전자를 내주면서 산소를 공유를 하는 거죠. 선생님 그림을 한번 더 설명해 볼게.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가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있고 이 전자가 옆에 있는 규소한테
전자를 내어주면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내어주면서 결합을 하고 산소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를 공유하며 결합을 하고 정기적으로는 중성을 띈다는 거. 선생님, 정기적으로는 음전하를 띠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결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결합을 하지 않는 감람석인 독립된 구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양이온들이 붙어서 이렇게 중성을 이루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물질, 휘석, 갑섬성, 흑운모, 석영, 장석같이 나머지 결합을 하는 애들은 전자를 내어주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자를 내어줘서 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성을 이룹니다. 만약에 그런 말들이 선생님 이해가 안 된다면 모든 물질들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 중성일 때 안정화됩니다. 우리가 마치 결혼을 하는 이유도 그렇잖아. 남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여자와 결혼을 해서 또는 여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결혼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 결혼을 든 것은 예시로 든 거고, 그만큼 이제 안정하기 위해서 화학 물질이 존재한다, 안정한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산염 광물은 중앙의 규소와 주변의 4개의 산소가 결합하는 기본 구조를 가진다.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틀리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답은 X입니다. 선생님 왜 틀렸나요? 그렇죠.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도 있지. 예를 들어서 독립형 구조는 기본, 그냥 이 기본 형태만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 같은 경우는 얘들이 산소를 결합해서 다른 산소 2개를 결합한 구조도 있고 3개를 결합한 구조도 있고 4개를 결합한 구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때는 얘들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해 있기 때문에 이 독립형 형태로 기본 구조만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면 일부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탄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원자과 전자라는 거 먼저 정의부터 한번 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라는 말로 중요한 말은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는 뜻인데요. 선생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뭔가요? 여기 옆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여기 탄소 원자 모형을 선생님 가져왔어요. 이 원자 모형은 2학년 화학원에서 배울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전자 껍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온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2학년 때 학습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원자 모형을 살펴보면 가운데 C라고 하는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 원자핵은 가운데 있으면서 플러스를 띠고 있고요. 그 주변을 도는 전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을 얘들을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몇 개 있어? 그렇지, 전자 껍질 2개 있지. 근데 선생님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라고 했잖아.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이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그렇지, 탄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래서 탄소는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결합에도 4개가 참여를 한다. 4개의 결합에 참여를 한다. 선생님 여기서 공유는 뭐예요? 공유는 여러분 아까 우리 규산염 광물을 살펴봤듯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는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단호 원사랑 결합해서 화학 결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탄소화합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은 정의가 탄소가 중심이 돼서
뭐 산소, 수소, 질소 등 다양한 원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탄소화합물이다. 중요한 건 탄소가 중심이 돼서 결합하는 물질이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할 수 있으며 그 길이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유기물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무한대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 다양한 형태 살펴보고 기본 체크까지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모양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 그렇지. 그림 보고 그 그림대로 형태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사슬 모양이에요. 두 번째는 어때? 선생님 사슬 모양인데 뭔가 옆에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 정확한 표현으로는 가지친 사슬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양이야 지금? 뭔가 고리를 만들고 있네. 그래서 고리 모양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네 번째 위에 있는 이중결합이라고 써져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 지금 보니까 사슬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탄소랑 탄소 사이의 결합이 2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중결합. 밑에는 3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삼중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렇게 사슬, 가지, 고리, 이중, 삼중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걔들이 다양한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 모두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물질이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탄소화합물은 우리 몸의 근육이나 혈액을 구성하는 물질, 다양한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음식물에도 모두 탄소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탄소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뭐 휠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본네트, 자동차 성분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카본이라는 물질들은 다 탄소라는 뜻이에요. 탄소가 영어로 카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본 자전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본 휠, 뭐 등 여러 가지들 물질들 카본 들어간 거 다 탄소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기본 체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요한 주요 구성 원소이다. 맞죠? 탄소화합물은 다양한 길이와 모양의 탄소 골격을 갖는다. 그치? 위에 살펴봤듯이 사슬, 가지, 뭐 고리, 뭐 이중, 삼중 등 다양한 형태. 세 번째,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등은 탄수화물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고요.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선생님이 30분을 구성하고 시간을 잡아서 수업을 했는데 30분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는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다가 풀어서 선생님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요일날 줌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질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 거기 EBS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 질문을 해도 되니까 모르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육성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학교로 와서 직접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너무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